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사에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한 사회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와 함께 허위 조작 정보나 딥페이크로 인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뿐만 아니라 또래 청소년 사이에도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석하며 책임있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기르는데 학교에서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초 소양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과별 성취 기준과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이러한 개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는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교사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교과 교사가 교과 내용과 교수학습 설계에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교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교원 및 예비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닌 디지털 시민 양성을 목표로 교원과 예비교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협력과 연구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먼저 교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교사가 소통 맥락이자 환경인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읽고 쓰며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디어 환경에서 소통하고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나 교육 정책에 관한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이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사의 성격이 어떠한지, 작성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다른 언론사나 매체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비교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는 뉴스나 정보의 편향성을 인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미디어 기관이나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고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이해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다양한 의사표현 방법도 이해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사표현은 투표를 하거나 좋아요 버튼 누르기, 댓글 달기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러한 의사표현을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죠. 다음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개념, 이론, 사례 등에 대해 이해하고 학생이 실제 경험과 미디어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소를 교과목이나 비교과 등 학교 교육 과정에 적용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스스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미디어 문화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거나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학생들이 미디어 이용 경험이 어떠한지, 현재 어떤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보다 구체적이고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위한 전략으로는 주제 탐구 학습, 문제 기반 학습, 협동 학습, 텍스트 분석, 미디어 제작 등이 있습니다. 주제 탐구 학습은 현대 사회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문제에 주안점을 둔 방식인데요. 미디어 분석을 통해 성별이나 인종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탐색하기, 프라이버시나 디지털 통신 기업에 관한 문제를 다룬 문서를 분석해서 알아보기 등이 있습니다. 또 특정한 수용자를 겨냥한 효과적인 소셜 마케팅 캠페인 제작하기와 같은 문제 기반 학습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함께 컨텐츠를 만드는 등의 협동학습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미디어에 대해 사용 설명서를 제작해보는 활동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 성찰하고 해당 미디어를 안전하고 책임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미디어 경험을 공유하며 단순한 사용자를 넘어서 미디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텍스트 분석은 다양한 미디어 장르의 코드와 규칙을 식별해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뉴스, 광고, 1인 미디어 영상 등 관심 있는 미디어 텍스트를 선택해서 보도록 한 다음에 전체 맥락과 저자, 기술이나 텍스트의 특징, 수용자를 고려해서 컨텐츠의 목적을 분석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에게까지 인기가 있는 뽀로로나 티니핑 시리즈를 활용해 보자면 단순히 영상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 캐릭터는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졌을까?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려고 하는 걸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캐릭터와 관련된 뉴스, 광고, 다양한 굿즈 등을 분석하며 회사의 상업적 의도와 배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쇄물이나 오디오 파일, 영상물 등 미디어 텍스트를 제작하면서 자신의 목소리, 아이디어나 관점을 드러내면서 창의성을 기르는 미디어 제작 활동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연구 역량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교사 혼자서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해하고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동교과 교사나 교사연구회, 타교과, 비교과 교사, 학교 밖 교육 주체와도 협력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 실천가이자 연구자로서 교육 현장이나 사회와도 사회적 의제나 교육 성과를 공유하려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업 전략이나 사례 외에 더 많은 수업 사례나 자료집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 교육 포털 미리네에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연구 자료, 영상 자료, 관련 사이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비카인즈는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합니다. 광고 없이 인터넷 기사를 볼 수 있고 키워드 분석이나 뉴스 트렌드 검색 등 신문 뉴스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카에서는 신문 읽기 관련 학습지나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미디온에서는 미디어 제작을 위한 다양한 강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이트의 공익광고 자료실에서는 연도별, 주제별로 공익광고를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도 자신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점검해보고 수업이나 동아리, 학급 운영 등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고민이나 사례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